반갑습니다.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언제 사라, 지금 당장 팔아라, 실적이 잘 나왔으니까 무조건 더 올라갈 거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손실이 난 계좌가 제 말 몇 마디로 갑자기 회복되는 것도 아니고요. 역대급 실적이 발표됐다고 내일부터 주가가 쉬지 않고 올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아마 오늘 실적을 확인한 분들은 마음이 조금 복잡하실 겁니다. 매출과 영업이익만 보면 삼성전자를 믿고 기다린 시간이 틀리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면서도요. 한편으로는 이런 걱정도 드실 거예요. 실적은 이렇게 잘 나왔는데 왜 내 계좌는 아직 편해지지 않는 걸까? 이번에도 좋은 뉴스가 나온 뒤 다시 흔들리는 건 아닐까? 그동안 비슷한 일을 여러 번 겪었으니까 마음을 놓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좋은 실적이 나왔다는 이야기만 하고 끝내지 않겠습니다. 이번 이익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지금의 실적이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시장이 이번 숫자를 진짜 인정하기 시작했는지는 무엇을 보고 판단해야 하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영상이 올라온 뒤 상황이 달라졌을 때 그 변화를 놓치지 않는 방법도 마지막에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 오전 10시 삼성전자의 2분기 확정 실적과 사업부별 세부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전체 매출은 171조 5천억 원, 영업이익은 89조 5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숫자만 놓고 보면 정말 강한 실적이에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매출은 130% 늘었고요. 영업이익은 19배가 넘는 수준으로 증가했습니다. 직전 분기와 비교해도 매출은 28%, 영업이익은 56% 늘었습니다. 삼성전자가 단순히 바닥에서 회복한 정도가 아니라 돈을 벌어들이는 힘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그 중심에는 역시 반도체가 있었습니다. 반도체를 담당하는 DS 부문의 매출은 127조 5천억 원이었고요. 영업이익은 89조 2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 전체 영업이익의 대부분은 반도체가 만들어낸 겁니다. 이번 실적은 AI 서버가 삼성전자의 이익 구조를 얼마나 크게 바꾸고 있는지 보여줬습니다. 특히 메모리 매출은 12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삼성전자는 D램과 낸드 모두 역대 가장 많은 비트 판매량을 기록했다고 밝혔고요. 서버용 D램과 기업용 SSD, 고대역 풍메모리 수요에 대응하면서 판매량과 가격이 함께 움직였습니다. 많이 팔았고 이전보다 높은 가격을 받았고 고부가 제품의 비중까지 늘어난 겁니다.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이 정도로 돈을 벌었으면 이제 주가도 제대로 평가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맞습니다. 적어도 삼성전자가 반도체 경쟁에서 완전히 밀려났다는 이야기는 오늘 숫자로 상당 부분 반박됐습니다. 다만 기업이 돈을 잘 버는 것과 시장이 그 기업을 더 높은 가격에 사주는 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많은 분이 기다렸던 HBM에서도 의미 있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삼성전자는 HBM4 판매를 본격적으로 확대했고요. 주요 고객사를 대상으로 업계 최초의 HBM4E 샘플도 공급했다고 밝혔습니다. DDR5와 소캠2 같은 고부가 서버용 제품도 함께 늘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HBM4와 HBM4E는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HBM4는 현재 판매량을 늘리고 있는 제품이고요. HBM4E는 고객사의 검증을 받아야 하는 다음 세대 제품입니다. 샘플을 공급했다는 건 출발선에 섰다는 뜻이지 모든 경쟁이 끝났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고객사의 평가를 통과하는지, 실제 주문량이 얼마나 나오는지, 그리고 계획한 시점에 양산을 시작할 수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샘플 공급에서 고객 인증으로, 고객 인증에서 양산으로 넘어가는 속도가 빨라진다면 삼성전자의 HBM 경쟁력도 말이 아니라 매출로 증명될 수 있습니다. 오늘 컨퍼런스 콜에서는 고객에 대한 내용도 나왔습니다. 삼성전자는 주요 데이터 센터 고객 5곳과 장기 반도체 공급 계약을 확보했다고 밝혔고요. 다른 대형 기술 기업들과도 추가 공급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요가 특정 고객 한두 곳에만 묶이지 않고 여러 데이터 센터로 확산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삼성전자는 하반기에도 서버용 메모리 수요가 강하게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에이전트형 인공지능이 확산되면서 서버용 D램과 기업용 SSD, HBM 수요가 함께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고요. 생산을 확대하더라도 당분간 수요 증가 속도를 따라가기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회사는 2027년에는 메모리의 수요와 공급 차이가 오히려 더 벌어질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한 곳에 들어가는 메모리의 양은 빠르게 늘고 있는데요. 공장을 짓고 장비를 들여 실제 제품을 내놓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수요는 지금 늘어나지만 공급은 버튼 하나를 누른다고 바로 따라오는 게 아닙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삼성전자의 가격 협상력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서버용 고부가 제품의
판매 비중까지 올라가면 매출보다 이익이 훨씬 빠르게 늘어날 수 있고요. 이번 분기에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한 것도 바로 이런 구조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공급 부족이라는 말만 믿고 마음을 놓으면 안 됩니다. 메모리 가격이 오르면 삼성전자뿐 아니라 경쟁사도 생산을 늘립니다. 지금 계획한 설비 투자가 실제 생산으로 이어졌을 때 시장이 그 물량까지 모두 받아줄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오늘의 부족이 영원히 이어지는 건 아니니까요. 시장이 대규모 반도체 투자 계획을 걱정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은 AI 수요가 강하지만 공장을 짓고 장비를 들이는데 들어간 돈은 앞으로 몇 년 동안 회수해야 합니다. 가동률이 충분히 올라가지 않거나 예상보다 수요가 늦게 들어오면 매출은 늘어도 투자 부담이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중국 메모리 기업의 성장도 함께 봐야 합니다. 중국 기업들이 일반 D램과 낸드 생산에 들리면 중저가 제품에서는 가격 경쟁이 강해질 수 있고요. 삼성전자는 HBM과 서버용 D램, 기업용 SSD처럼 기술 격차를 유지할 수 있는 제품으로 더 빠르게 이동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전체 판매량보다 어떤 제품으로 이익을 냈는지가 중요해질 겁니다. 그리고 오늘 실적에서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반도체에서는 막대한 이익을 냈지만 스마트폰과 텔레비전, 가전을 담당하는 DX 부문은 약 8천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은 48조 원이었지만 높아진 부품 가격이 수익성을 눌렀습니다.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하는 모바일과 네트워크 사업도 약 7천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프리미엄 제품과 A 시리즈 판매가 완전히 무너진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제품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더 빠르게 늘어나면서 판매량이 이익으로 충분히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이게 삼성전자의 조금 독특한 부분입니다. 메모리 가격이 오르면 반도체 사업에는 큰 호재가 되지만요. 같은 메모리를 사서 스마트폰과 가전을 만들어야 하는 완제품 사업에는 비용 부담이 됩니다. 한쪽에서 이익이 크게 늘어나는 동안 다른 쪽에서는 수익성이 나빠진 겁니다. 따라서 다음 실적에서는 반도체가 얼마나 더 벌었는지만 보면 안 됩니다. 스마트폰과 가전이 높아진 부품 가격을 제품 가격과 판매 구성으로 흡수할 수 있는지, 폴더블과 프리미엄 제품의 판매가 실제 이익으로 남는지, DX 부문이 다시 흑자로 돌아오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파운드리에서는 조금씩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HBM 베이스 다이 수요와 미국 고객사의 주문이 늘면서 매출이 성장했고요. 이 나노 공정의 고성능 컴퓨팅 고객과 새로운 설계 수주도 확대됐습니다. 삼성전자는 하반기 파운드리 매출을 두 자릿수로 성장시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파운드리는 수주 소식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수주한 제품이 실제 양산으로 넘어가야 하고요. 첨단 공정의 가동률이 올라가면서 수율까지 안정돼야 합니다. 결국 공장을 돌렸을 때 비용보다 많은 돈을 남기기 시작해야 파운드리의 회복이 실적에 찍힙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안에 미국 텍사스 테일러의 두 번째 반도체 생산 시설 착공을 시작하고 2030년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 고객을 가까운 곳에서 확보할 수 있다는 건 분명한 장점입니다. 다만 공장 건설 발표와 실제 이익 사이에는 긴 시간이 있습니다. 누구의 어떤 제품으로 생산 시설을 채울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디스플레이와 하마는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7조 5천억 원의 매출과 7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고요. 하마는 자동차 부품과 오디오 판매가 늘면서 4조 6천억 원의 매출과 4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반도체만큼 크지는 않지만 회사의 사업 구조를 받쳐주는 역할은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분기에 연구 개발비로 16조 원을 사용했습니다. 동시에 영업활동으로 들어온 현금은 105조 원을 넘어섰고요. 현금성 자산도 190조 원까지 늘었습니다. 현재 사업에서 충분한 돈을 벌면서 차세대 반도체에 다시 투자할 수 있는 힘은 갖추고 있습니다. 재고 자산은 직전 분기에 약 58조 원에서 71조 원 수준으로 늘었습니다. 사업 규모가 커지고 다음 판매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재고가 증가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판매보다 재고가 더 빠르게 쌓이기 시작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다음 분기에는 재고 증가가 실제 출하로 연결되는지 살펴보려야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실적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실적 자체는 분명히 강했습니다. 삼성전자가 AI 반도체 흐름에서 완전히 밀려난 기업이 아니라는 점도 숫자로 보여줬고요. HBM과 파운드리에서도 이전보다 구체적인 진전이 나타났습니다.
됩니다. 하지만 좋은 실적과 좋은 주가는 자동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이번 전체 실적은 지난달 장정 발표를 통해 어느 정도 알려져 있었고요. 오늘 시장이 새롭게 판단하는 건 사업부별 이익과 하반기 전망입니다. 이미 예상했던 호실적이라면 그보다 더 강한 새로운 기대가 있어야 돈이 추가로 들어옵니다. 실적 발표 직후에는 숫자가 좋다는 이유로 사려는 사람과 좋은 뉴스가 나왔을 때 수익을 확정하려는 사람이 동시에 움직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강하게 움직였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매물이 나올 수도 있고요. 반대로 초반에는 흔들렸지만 컨퍼런스 콜 내용을 확인한 자금이 들어오면서 분위기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번 실적을 시장이 인정하는지는 하루 움직임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외국인이 선물만 잠깐 사고 빠지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 현물까지 이어서 담는지, 장중 들어온 프로그램 자금이 마지막까지 남는지, 삼성전자에서 시작된 거래가 반도체 업종 전체로 퍼지는지를 봐야 합니다. 좋은 방향은 외국인 현물과 선물 매수가 함께 들어오고 프로그램 매수가 종가에 남는 장면입니다. 여기에 반도체 장비와 후공정, 기판 관련 종목으로 거래가 확산된다면 이번 실적이 삼성전자 한 종목의 숫자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장이 반도체 이익 성장 전체를 다시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조심해야 할 방향은 실적이 잘 나왔는데도 외국인 현물 매도가 계속되는 경우입니다. 삼성전자는 버티는 것처럼 보이는데 관련 반도체 종목들이 먼저 밀리고요. 오전에 들어온 프로그램 매수까지 오후에 빠져나간다면 시장은 실적보다 차익 실현을 선택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내일장이 높게 출발한다고 바로 따라갈 필요도 없습니다. 높게 시작한 뒤 오늘 종가를 지키면서 거래가 계속 붙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장만 강하고 거래가 빠르게 줄어든다면 실적 발표 직후 들어온 추격 매수만 남을 수 있습니다. 높게 출발했다는 사실보다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반대로 낮게 출발한다고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닙니다. 외국인 매도가 줄고 프로그램 자금이 들어오면서 밀린 자리를 회복한다면 초반 움직임만 보고 성급하게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가는 시장의 첫 감정을 보여주지만 종가는 실제 돈의 결정을 보여줍니다. 이미 수익 중인 분들은 실적이 이렇게 좋은데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겠지 라는 생각만으로 대응하지 마세요. 내 주식 계좌에 플러스가 찍혀도 언제 수익을 지켜야 할지 모르면 며칠 뒤 다시 내려가서 팔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어느 변화까지 기다리고 어떤 신호가 나타나면 일부라도 지킬 것인지 미리 정해두셔야 합니다. 오랫동안 손실을 견딘 분들은 오늘 같은 실적을 보고 본전 생각이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기다린 시간이 아까워서 쉽게 팔 수도 없고요. 그렇다고 좋은 숫자 하나만 믿고 아무런 기준 없이 계속 버티기도 불안하실 겁니다. 그 마음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오래 기다렸기 때문에 더 필요한 건 희망이 아니라 기다릴 수 있는 근거입니다. 삼성전자 비중이 계좌에서 큰 분들은 회사의 실적과 내 계좌의 위험을 따로 생각해야 합니다. 회사가 역대급 실적을 냈더라도 한 종목이 계좌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면 작은 흔들림에도 판단이 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회사라는 사실이 과도한 비중까지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건 아닙니다. 새롭게 들어가려는 분들도 오늘 실적만 보고 서두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실적과 좋은 매수 자리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외국인이 실제로 들어오는지, 거래가 유지되는지, 반도체 전체로 돈이 확산되는지를 확인한 다음 움직여도 늦지 않습니다. 첫 움직임을 놓치는 것보다 기준 없이 따라간 뒤 대응하지 못하는 게 더 위험합니다. 장기 투자자라면 매일 나오는 기사보다 다음 실적에서 볼 숫자를 정해두는 게 좋습니다. HBM 포이 샘플이 실제 양산으로 연결되는지, 파운드리 가동률과 수익성이 회복되는지, DX 부문이 다시 이익을 내기 시작하는지, 재고 증가 속도보다 판매와 현금 흐름이 더 빠르게 늘어나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자, 여기서 시청자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다시 올라가는 경험 있으시죠? 분명 수익 중이던 종목인데요. 지금 팔기에는 조금 아깝다. 조금만 더 오르면 그때 팔아야겠다. 이렇게 기다리다가 어느 순간 수익은 사라지고 내 종목이 다시 마이너스로 내려갔던 경험도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이게 단순히 운이 없어서만은 아니에요. 주가가 오르면 욕심 때문에 기준이 달라지고 주가가 내리면 두려움 때문에 판단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어느 신호가 나오면 기다리고 어떤 가격을 벗어나면 경계해야 하는지 정해두지 않으면 결국 주가가 움직인 뒤 감정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매매 타이밍은 저점과 고점을 정확히 맞히는 게 아닙니다.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는지 빠져나가는지, 프로그램 매매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내가 기다리던 가격을 돌파했는지, 기존 판단을 다시 확인해야 할 가격이 무너졌는지, 이런 변화를 제때 확인하는 겁니다. 이 기준이 있어야 수익이 났을 때 욕심으로 버티다가 다시 손실로 돌아가는
많은 실수를 줄일 수 있고요. 마이너스였던 수익률을 바꾸는 과정도 바로 이런 반복을 멈추는 데서 시작됩니다. 기준이 없으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만 기준이 생기면 주가가 움직인 뒤 뒤늦게 따라가는 일은 줄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어도 외국인이 들어오고 있을 때와 빠져나가고 있을 때의 의미는 다릅니다. 오전에는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면서 잘 버티다가도 오후에 프로그램이 대량 매도로 돌아서면 같은 가격이라도 대응은 달라져야 합니다. 반대로 장 초반에는 밀리더라도 외국인 현물과 선물 수급이 함께 들어오기 시작하면 성급하게 움직이지 않고 다시 지켜봐야 할 수 있습니다. 실적이 좋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시장에 돈이 실제로 들어오고 있다는 근거를 확인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지금 바로 확인하시더라도 제가 설명한 시점보다 이미 한 박자 늦으셨을 수 있습니다. 영상에는 촬영하고 편집해서 올라오는 시간이 있지만 주식시장은 그동안에도 멈추지 않거든요. 제가 영상을 촬영한 뒤에 외국인 수급이 바뀌었을 수도 있고요. 버티고 있던 가격이 무너졌거나 반대로 기다리던 수급이 새롭게 들어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루 종일 화면을 켜두고 외국인 현물과 선물 수급, 프로그램 매매, 환율과 미국 반도체 선물, 삼성전자 관련 뉴스와 공시까지 계속 확인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장에서는 영상을 한 번 보고 끝내는 것보다 대응 기준이 바뀌는 순간 알림을 받아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실시간 대응 알림을 준비했습니다. 가격이 조금 오르고 내릴 때마다 보내는 알림이 아닙니다. 외국인과 프로그램 수급의 방향이 달라질 때, 삼성전자가 대응을 다시 생각해야 할 중요 가격을 돌파하거나 이탈할 때, 삼성전자에 직접 영향을 주는 뉴스와 공시가 나올 때 확인하는 알림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에서 시작된 자금이 반도체 장비와 소부장, 후공정, 전력 인프라 같은 주변 수혜주로 이동하는 흐름이 확인될 때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뉴스가 나왔다는 사실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세워둔 대응 기준이 달라졌다는 사실을 바로 알려드리는 알림입니다. 처음 신청하시는 분들께는 추가 하락과 횡보, 반등 상황에 맞춰 확인할 수 있는 삼성전자 3단계 대응표와요. 삼성전자 이후 자금이 이동할 가능성이 있는 특급 수혜주 7종목, 각 후보군에 실제 돈이 들어오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수급과 거래량 기준까지 함께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종목 이름만 보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변화가 나타나야 관심을 높이고 어떤 가격부터 다시 경계해야 하는지, 삼성전자에서 시작된 돈이 어느 섹터로 이동하고 있는지까지 계속 확인할 수 있게 구성했습니다. 받아보시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영상 설명란에 있는 삼성전자 실시간 대응 알림 신청하기를 누르고 간단하게 신청만 해주세요. 신청해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바로 연락드리고요. 텔레그램 데이터 알림 센터 입장 방법과 현재 삼성전자 대응표, 특급 수혜주 자료까지 한 번에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알림은 변화가 발생한 다음에 찾는 게 아니라 변화가 나타나기 전에 미리 받아두는 겁니다. 이번에도 주가가 움직인 뒤늦게 판단하지 마시고요. 지금 신청해서 대응 기준이 달라지는 순간부터 바로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2분기에 매출 171조 5천억 원, 영업이익 89조 5천억 원이라는 역대급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반도체가 전체 이익을 이끌었고요. HBM4 판매 확대와 HBM4E 샘플 공급, 서버용 D램과 기업용 SSD의 강한 수요도 확인됐습니다. 반면 스마트폰과 가전에서는 부품 가격 부담으로 손실이 나타났습니다. 파운드리에서는 첨단 공정 수주가 늘고 있지만 실제 가동률과 수율, 이익 개선까지 지켜봐야 하고요. 대규모 설비 투자와 중국 기업의 생산 확대가 앞으로 메모리 가격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결국 오늘 실적은 삼성전자가 지금 얼마나 많은 돈을 벌고 있는지는 분명하게 보여줬습니다. 이제 시장이 판단할 건 이 이익이 얼마나 오래 이어질 수 있느냐입니다. 좋은 숫자를 확인했다는 이유만으로 마음을 놓기보다 실제 시장의 돈이 어디에 남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무조건 희망을 가지라고 말씀드리지 않은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시장은 내가 얼마나 오래 기다렸는지 봐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무엇을 기다리고 있고 어떤 변화가 나타났을 때 움직일지 알고 있다면 같은 흔들림도 전혀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실적이 좋으니까 언젠가는 오르겠지 라고 막연하게 넘기지 마시고요. 오늘 발표된 실적을 내 계좌의 새로운 판단 기준으로 바꾸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